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총선은 심판의 날, 민주당을 심판하고 보수 우파가 대통합해서 압승을 거두는 기쁨의 날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열망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신의 한 수에 늘 출연해 주시는 이창근 박사님께서도 지금 선거를 준비하시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수도권 역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세한 이야기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박사님께서 경기도 하남에 지금 예비 후보로 나오고 계신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시청자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또 시청자 여러분께 뭐 또 인사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늘 신의 한 수 매주 금요일 11시에 함께하고 있는 이창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하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은 정말 우리나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총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왜냐? 이미 경제 폭망, 경제 민생 이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다 하는 것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 시절 때부터 부동산의 토지 국유화 얘기하더니 잠재적 대권 주자라고 하는 박원순 시장조차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국유화를 넘어서 부동산 공유제, 부동산 공유기금이라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기업의 이익을 그냥 뺏어서 중소기업에 나눠주겠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정책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맞냐 이거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이냐, 자유민주주의로 그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사는 나라를 가꿀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이창근 박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뭐 이 정권의 부정부패는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할 가치도 없고요. 결국 중요한 건 경제거든요. 결국 국민 여러분들이 하루를 벌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어서 민생이 너무 팍팍하다. 뭐 늘 여러분들은 참 서민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을 겪었지만은 지금 이 정권은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국민을 말려 죽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이어진 상황인데요. 그 중요성을 우리 이창근 박사님께서 차분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남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남도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지역이고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녹록치만은 않은 그런 지역이었을 텐데 그곳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남만 하더라도 생계형 서비스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계형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수업, 음식점, 숙박업,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등등 이런 걸 우리가 생계형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요. 하남만 하더라도 생계형 서비스업이 거의 과반이 넘는 그 60% 가까이 되는 지역입니다. 오늘 아까 오전 방송에서도 황교안 우리 당대표께서 출마하신 종로만 하더라도 종로의 상위 10개 업종이 택시업, 화물업, 음식점업, 숙박업
임용업 등등 말 그대로 생계형 서비스업입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그야말로 우리 생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그야말로 살기 힘든데 이번 우한 폐렴 때문에 더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은 아닌 망언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 총리, 이낙연 총리, 대권 주자 1위라는 지지율을 달리고 있다고 했지만 과연 그 총리가 과연 경제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저들의 현실이고 또 국정의 운영을 책임진 그러한 사람들이 민생을 파탄시키고 무슨 낯짝으로 총선에 나온단 말입니까? 정말 무슨 낯짝으로 네. 총선에 나갈 일이 안 되는 건데 이낙연 총리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전반기를 같이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권의 운명 공동체 같은 존재인 그렇죠. 거고 네. 그 경제정책 실패, 정세균 총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 앞에서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제 한숨이 나오는데 아유 뭐 손님 없고 쉬고 있으니까 좋네요 뭐 이런 식의 지금 발언까지 하니까 이거 완전 코미디 중에 코미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저들이 저지른 청와대발 온갖 불법 선거 그리고 또 이미 드루킹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받아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조차 정당성을 이제 위협받는 걸 넘어서 정당성이 없다는 게 입증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넘어서 불법 선거 운동에 개입한 그런 사람들조차 다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렇죠. 사실 저희 신의 한 수에도 또 여러 출연진 분들이 함께 하세요. 뭐 김용남 전 의원께서도 네. 저희 뉴스에 항상 이제 참여하시는데 또 김용남 전 의원께서도 지금 선거를 준비하신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도 이제 수원을 이제 지역구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한국당한테 열세일 것 같고 또 실제로 2016년 총선 때는 또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용남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창근 박사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공통점이 뭐냐? 그 여론조사에서 맨날 이상하게 나오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면은 목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여론조사가 맞기는 한가라는 그 갸우뚱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막상 가면은 아 정말 민주당 이번 안 된다. 민주당 이번에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 뭐 이러한 논조에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창근 박사님께서도 미리 말씀 주셨지만은 이번에 이 민주당을 향한 이 심판의 이 열기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일 것이다. 지금 이런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19대 총선, 지난 직전에 있었던 2016년도의 20대 총선이 아니라 2012년도에 19대 총선을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 맞다. 이래서 우리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그것이야말로 만만치 않은 지역,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고 있는 지역 하나만 포함해서 우리 수도권, 이들 지역에 우리 자유우파 주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먼저 19대 총선은 이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선관위의 해킹 사건 때문에 그때 당시의 한나라당이죠. 그렇죠. 한나라당이 문을 닫을 뻔했고 실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새누리당으로 바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셔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고 전국을 붕대 투혼으로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한 과반 의석을 했어요. 그렇죠. 152석을 했습니다. 그 152석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얼마나 엄청난 성과가 있었냐. 152석 중에 비례대표가 25석이었습니다. 그럼 지역구가 127석이었는데 수도권 민심 그 당시에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수도권, 그때 당시에는 수도권이 지금 현재 의석인 과반에 가까운 122석이 아니라 112석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이 그때 당시 수도권에서 112석 가운데 34%, 3분의 1이 넘는 43석을 했다는 것이죠. 어허. 그래서 저희가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과반 의석 달성으로 대권 승리에 이어서 안정적인 정말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대입시켜 보면은 이번에는 253개 지역구 가운데 수도권이 122석입니다. 그렇습니다. 122석인데 수도권에서 몇 석을 해주면은 과반 의석을 넘어서
저희가 정말 개헌 저지선을 넘어서 모든 엉터리 법안들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 수도권 의석이 전체 지역구 중에서 한 122석이죠. 그 정도 되는 건데, 전국 판세를 놓고 보면은 사실 이 동부벨트라고 하죠. 네. 강원, 영남 이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국당의 강세였던 지역이고, 물론 지난 대선을 거치고 또 지방선거를 거친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또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이 동부권에 있는 분들은 야, 설마 해서 민주당 한번 찍어봤더니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라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한국당. 그래, 그래도 한국당 때가 훨씬 낫어, 보수 우파가 할 때가 훨씬 낫어, 이런 지금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 사이에서 그래, 동부권은 이제 다시 수복할 거다. 또 지금 충청권도 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충청권 최근에 그 우한폐로 대처하는 거 보세요. 아산 진처에다가 협의도 없이 그냥 막 격리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쌓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지방이라고 불린 지역들은 지금 한국당으로 확실히 지금 뭔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수도권만 오면 된다. 아니,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2012년 당시에 수도권에서 34%를 점유하고도 과반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이상의 만약 성과를 우리가 달성한다면 과반을 넘어서서 그보다 훨씬 더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180석, 200석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우리가 희망을 지금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9대 총선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이미 서울 지역에는 우리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나경원 전 대표, 그렇죠. 그리고 우리 황교안 대표까지 그렇죠. 3명의 축이 삼각편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삼각편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한 광진을 거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광진에서부터 중랑 그리고 노원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광진의 여파가 조금 더 북서북 쪽으로 간다면은 중구 성동구, 그렇죠. 중동 가벌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출마한 종로에서 그 상승세가 바람이 일으켜진다면 인근의 성북을 넘어 강북, 도봉, 그리고 서쪽으로 서대문, 마포, 은평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한 동작 지역에서의 바람은 바로 옆 동네 붙어있는 관악, 오신환 의원 어떻습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의 바람이 관악을 넘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실정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나온 구로, 그리고 그걸 넘어 그 금천, 그리고 양천, 강서까지 바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삼각편대를 넘어서 그렇게 서울에서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서브 포스트라고 저는 좀 칭하고 싶어요. 네. 결국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삼각편대는 주축이 됐지만 제대로 된 인물을 그 삼각편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서브 포스트로 간다면은 서울에서 최소한 강남 4구를 포함해서 최소한 저는 49석 가운데 40석도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크게 경기 북부 남부로 나눠 봤을 때 핵심 포스트 이벤트는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주범이 지역구 의원으로 있었던, 비록 자신들은 불출마 선언했다고 해서 은근슬쩍 공천을 미화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실정의 주범이 있는 곳이 바로 고양시입니다. 그렇죠. 고양시에서 우리가 인근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김포, 파주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원, 총리가 되지 못했지만 민주당 경제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가 있는 안양을 포스트로 한다면은 그 인근의 부천까지 그렇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곳이 뭡니까? 성남에서도 바람을 일으키면은 용인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경기 외곽에 있는 전통적인 접경지역. 적경지. 예. 그리고 동부권에 있는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모두가 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경기권에서도 경기도 60석 가운데 저는 최소 40석은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인천은요, 1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한 정확하게 그때 당시 인천이 12석이었습니다. 6대6으로 정확히 50대 50 갈라먹었습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분들이 많은 전통적인 저희 자유한국당의 약세지요. 보수파 약세지역인 남동, 그 집안 남동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말도 안 되는 경제학 교과서도 없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자를 더 폭망시키고 저소득층을 더 못 살게 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럼 이분들도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당신들의 자녀 세대를 생각한다면 저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때 인천은 13지역 가운데 13석도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이렇게 간다면 저는 이번에 정말 수도권에서 122석 가운데 최소 80석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다면 저희 자유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총선 승리를 넘어 이 여세를 몰아서 모든 잘못된 법안들 다 바꾸고 정책들 원점으로 돌리고 총선 이후에 불과 2년이 채 남지 않은 시기에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세를 몰아서 정권도 다시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판세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이창근 박사님 말씀대로 이 수도권에서 3분의 2 이상을 싹 쓸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무너져갔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리는 그 길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나서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당부의 말씀을 좀 이어주시면서, 또 아마 망설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우리 지역구는 민주당밖에 안 돼. 아이, 뭐, 간 되겠어?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여러 계실 텐데, 그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국민 통합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더 국민들을 갈등 속으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고요. 국민 분열에 앞장선 게 사실입니다. 저희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건 곧 뭡니까? 바로 국익이 곧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고, 미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 10년 후의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고, 이번 총선에 대해서 과연 당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필요한지 그런 걸 보신다면은 이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정말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해보고 있는 이 출마한 분들을 심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익만 가치고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네, 집권 세력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앞서 저희 이창근 박사님께서 서울,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49석 중에 40석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008년 총선 때 바로 당시에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40석을 취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도 문재인 정권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모은다면, 그리고 이 보수 우파 대통합된 이 앞으로 미래통합당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훌륭한 인재를 공천시켜주고 또 열심히 뒷받침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여망을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 수도 앞으로 함께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영상 추천, 엄지척 꼭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